제 의자에 크게 이라고 딱 크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걸 적어놨던 학생은 곧 인생 망할 애들입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있다면 너네들은 지금 잘 살고 있니? 난 되게 지금 행복한데. 안녕하세요. B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배우 이시원입니다. 저번에 라스트 레터 영화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영화도 소개받고 싶고 또 제 얘기도 많이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제 생각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바로 이시원의 시원한 상담실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제 이름처럼 시원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빵! 많은 분들이 SNS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연을 뽑아봤어요. 사연을 주신 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이름은 한숨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저는 올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부터 같은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 몇 명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들어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글을 올리면 대답이 없거나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실수인 척 기분 나빠하는 이모티콘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 친구들이 이미 저만 빼놓고 모인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더 자신감이 없어져요.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마음이 참 우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나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떡하죠? 한수미 요즘 마음고생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한수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영화 파수꾼인데요. 궁금한 게 있다. 제일 친하다는 친구 둘이 그 중에 하나는 갑자기 전학 가고 마지막! 하나는 학교 그만두고 장례식에도 안 오고. 기타하고 뭔가 관련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저 너하고 다른 애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너무 과도한 거니? 여러분 영화 파수꾼 영화 아시나요? 한국의 학교 생활에 관련된 영화로서는 제가 정말 1위로 뽑는 작품인데 한수미와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시작부터 굉장히 묵직하게 그 학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일진 기태가 희준이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이제 전개가 시작되는데요. 기태는 굉장히 상위 포식자 같은 눈으로 희준이를 교실 안에서부터 굉장히 예리하게 주시를 하면서, 그리고 학교 바깥에서까지 폭력을 휘두릅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시점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현실의 기태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은 기태의 아버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기태의 죽음을 뒤쫓아가는데요. 담임 선생님 만나서 친구들 연락처 받아가지고 전화를 다 해보니까 네가 기태랑 친하다고 하더라고. 얘기했잖아. 이상해. 그렇게만 하면 돼. 시끄러워. 가자고 몇 번 말해.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저 새끼. 뭐라 그랬는데? 몰라. 눈을 자꾸 보래, 눈을. 정말 절친했던 3명의 친구,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보경이가 가르쳐줬냐? 왜 갑자기? 아니야. 미친놈 좋으면서 아니라니까. 다 얼굴 써있는데. 네, 희준이가 한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고 그 여학생은 기태를 좋아하게 되면서 3명의 우정에는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희준이 질투심 느끼게 하려고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지. 뭐야? 응? 기태는 그런 희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버티지 못한 희준이는 결국 전학을 가게 되고 그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던 동윤이는 결국 기태하고까지 맞붙게 됩니다. 왜 그래? 너 뭐야? 뭐가 임마? 너 뭐냐고 이 새끼야. 야, 백희야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 그만하자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의 학창 시절을 그렸다면 이 파수꾼은 오히려 요즘 시대의 그 학창 시절을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진놀이 좀 친구들 따돌리는 거 10대 때 실수 아니야? 그냥 10대 때 누구나 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죠. 괴롭힘은 당한 사람은 정말 평생 났습니다. 왜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놈은 항상 평생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왜 기태가 이렇게 일진놀이를 하게 됐나? 그리고 왜 요즘 이렇게 학생들이 일진놀이를 하는 걸까? 왜 애들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걸까? 그걸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영화 속에서 기태는요, 아버지와 단둘이 삽니다. 넌 집에 가면 엄마가 밥 해주고 공부하라고 얘기해주지. 왜 그래? 난 집에 가면 내가 밥 해먹어. 가끔 아버지 얼굴 보면 인사하고, 아침에 눈 떠오면 학교 지각이라서 막 왜 안 깨웠냐고 화내거든? 근데 안 계시잖아,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애정 결핍을 느끼고 있다고 보였어요. 굉장히 외로움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받지 못했던 관심을 친구들에게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캐릭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일진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더라고요. 진짜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 알았다고 했잖아. 나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그러는 건데? 인상 안 풀어? 인상 안 풀어? 풀라고 새끼야. 왜 그래? 풀라고 씨야. 야 백희, 나 봐봐. 기태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받지 못한 관심을 친구들 위해 군림함으로써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족한 관심을 채우려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태처럼 자신의 부족한 관심과 애정을 채우려는 습관과 함께 또 이런 일진놀이를 하는 따돌림을 하는 친구들에게 없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내가 이 친구를 때리면 이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따돌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고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은 내가 어리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법적 조치를 안 받으니까 이런 소시오패스적인 특징이 아주 잘 표출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막을 방법도 요즘은 많이 없고요. 법이 좀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가해 학생들이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중독적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의 관심을 받네? 내가 이 친구들 위에 서 있는 것 같네? 이런 우월감과 관심에 중독돼 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가학성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준 한수미에게 제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요. 세상에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제 의자에 크게 라고 딱 크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크게 제 의자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기를 바랬겠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 의자를 1년 내내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친구가 더 이상 없었어요. 주눅들면 결국은 그건 가해자가 원하는 겁니다. 절대 주눅들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잠깐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지금 참으면 오히려 더 괴롭힘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게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수미도 뭔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법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내가 어떤 무리에 못 낀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수미랑 맞는 진정한 친구를 만날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학창 시절을 나에게 집중해서 행복하고 빛나게 보내길 바래요. 구독 팡!
지금 한수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 운동을 통해서 학폭을 통쾌하게 날려버리는 영화를 한수미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바로 영화 공수도입니다. 네가 우리 꼰대냐? 시험 공정하게 봐야지. 네,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라는 문구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정의롭지만 연약한 남자 주인공 종구는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히로인이 나타나서 종구를 구해주게 되죠. 바로 공수도장의 딸 채영입니다. 채영은요, 공수도를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그 일진들을 물리쳐줍니다. 네,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종구는 공수도를 배우고요. 그리고 일진 생활에 염증을 느낀 혜성은 이제 건강한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공수도장에 등록을 합니다. 선배 솔직히 여기 왜 다니는 거예요? 나 공수도 배우려고. 이렇게 일진 무리들을 한 방에 제압해버리는 채영을 고깝게 보던 일진들은요, 채영에게 수면제를 먹여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위기를 종구는 어떻게 타파할까요? 이 굉장히 저예산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기대를 안 하고 봐도 하고 봐도 보고 나면 굉장히 힐링이 돼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학폭을 제가 퐁 날려버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자 일진들까지 원펀치로 날려버리는 채영이의 정말 시원한 액션, 공수도를 보시면서 우리 한수미와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확 푸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함께 만나본 파수꾼 공수도는요, SK 브로드밴드, BTV, 오션 월정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민 있으시면요, 저에게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사연을 듣고 제 얘기도 들려드리고 영화도 추천해드릴게요. 많은 사연 부탁드려요.